오늘도 무사히 육아 퇴근하셨나요? 퇴근 후에도 아이 잘 가르치기 위해 키움티움을 찾아 야근을 자처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키와 몸무게도 느껴지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감정 표현에 깜짝깜짝 놀랄 때 있으시죠? 어쩜 이런 표현을 생각했을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서도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춤할 때 있으시죠? 특히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세게 드러낼 때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됩니다. 감정 코칭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가트만은 아이 감정을 잘 다루는 부모의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30년간 3천여 가정을 조사하고 그 아이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트만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간추려서 아이의 감정을 대하는 부모의 유형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축소 전환형. 축소 전환형 부모는 감정 표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크게 부풀려야만 하죠. 또 축소 전환형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좋은 기분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가 슬프거나 화를 낼 때 주의를 전환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무시된 자녀는 부모가 다독이는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걸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의 정서적인 연결은 차단되는 거죠. 이런 부모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애정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슬퍼하지 말고 웃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나쁜 감정은 억압하는 억압형. 억압형 부모는 아이가 슬퍼하거나 화를 낼 때 비난하고 벌을 주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유해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감정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이라며 비난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감정을 허용하지 않고 억압한다면 아이는 올바른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점차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겠죠. 세 번째 유형, 어떤 감정도 방임하는 방임형.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여러 감정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 적절한 지도를 해주지는 못해요. 행동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그럼 자녀는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방임형 부모의 문제는 아이에게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화나거나 슬플 때는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는 서툴러집니다. 네 번째 유형, 공감과 지도로 감정을 코칭하는 감정 코칭형. 감정 코칭형 부모는 자녀가 느끼는 감정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겪는 감정들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해줘요. 그 결과 아이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믿고 잘 대처하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기분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감정적인 일들에서 훨씬 더 빨리 회복하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성향은 사회성을 발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 감정을 다루는 부모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그럼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아이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공감하면서도 대처 행동에는 적절히 개입하는 감정 코칭형이 바람직하겠죠. 우리도 감정 코치가 되어서 마음부터 튼튼한 우리 아이 길러보자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짤막한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아이 마음을 연구한 간단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